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보자. 두행렬의 곱셈이야, 이제. H번이에요. 자, 두행렬의 곱셈인데, 행렬을 이제 곱하는 거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잘 보고, 그대로 하면 돼. 자, 이 봐봐. A11, A12, A13, A21, A22, A23 이렇게 있으면 이거랑 B11, B12, B21, B22, B31, B32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런 애들을 이제 행렬을 하게 되면 얘하고 이렇게 곱하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이쪽에 있는 행이랑 이쪽에 있는 열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 곱해라. 그러면 A11, B11 요거랑 요 곱하고 요거랑 요 곱해야죠. 그래서 A12, B21 이렇게. 그다음에 더해야 돼 이렇게. 그다음에 A13, B31 이렇게. 그죠? 또 이거랑 또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A11, B12 A12, B22, A13, B32 이렇게 또 얘랑 또 곱해야 돼요. 그래서 A21, B11, A22, B21, A23, B31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얘랑 곱해야죠. 그래서 A21, B12, A22, B22, A23, B3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몇 곱하기 몇 행렬이죠? 2 곱하기 3행렬이죠? 맞죠? 2행 3열. 그죠? 그리고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3행 2열이죠. 그래서 얘네가 같아야 돼. 얘네가 두 개 같아야만 행렬의 곱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같으면 두 개를 곱하면 몇 행렬이 나온다? 2 곱하기 2행렬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2 곱하기 2행렬이 나왔죠, 지금. 이게 2 곱하기 2행렬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행과 열을 곱해서 구한다. 이거예요. 적으세요. 이게 같아야 정의가 돼요. 같아야 곱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알아놓으세요. 같아야 돼. 다르면은 곱하기를 못해요.
우리 오늘 이거 하면 행렬 끝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교재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네 이제 배방고나 이제 설하고 뭐 이순신고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 각자 꽤 맞는 그죠? 그 교재를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장 또 보면 너무 또 쉬운 교재를 하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하면 너네 잘 못하잖아. 그래서 그 여기 수준에 맞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 위주로 해서 지금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몇 번이고 연습을 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쌤이 너네한테 바라는 거는 그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신 대비를 이렇게 할 때 너네 이제 꼭 그 내신 성적을 잘 따기 위한 전략을 좀 세워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쟤는 뭐 수학을 엄청 잘해. 그냥 뭐 수학적으로 막 재능이 있어. 그래서 그냥 뭐 대충 해도 수학 점수가 1등급이야. 그러면은 상관없죠. 그러면은 그냥 뭐 걔는 뭐 상관없어. 아, 그냥 너 알았어.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수학이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전략을 세우면 2등급이 1등급이 되고 또 그다음에 3등급이 2등급 되게 만들 수가 있어. 그게 전략이야. 그죠? 전략을 잘 세우면. 근데 그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략의 핵심은 그거예요. 첫 번째, 여기 배방고나 여기 뭐 설하고나 뭐 이순시고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너네 수행평가는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무조건 만점 받고 들어가야 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행평가에서 5점 깎였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놓친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죠?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무조건 잘 봐야 된다. 이건 100점 맞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100점 못 맞으면 나중에서 한 등급이 떨어져요.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무조건 만점 받아라.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네 시험을 이제 보잖아. 그럼 시험을 이제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보면 킬러 문항이 한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 한두 문제 정도가 너네 이제 어렵게 이제 뭐 풀어라라고 나오는데 그거를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그게 보면 그거를 이제 너네 시험 보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 항상. 그러면 그거를 굳이 붙잡고서 어떻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말라고. 그냥 보내줘.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검사를 하라고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킬러 문항이 두 문항 나왔는데 두 문항 다 틀렸다? 그리고 나머지 다 맞았다? 그럼 1등급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번에 김정훈이 요번에 1등급이 나왔는데 걔가 요번에 마지막 시험에서 아씨 진짜 너는 지금 몇 시야? 빨리 앉아. 마지막 시험에서 기말고사를 잘 봐서 걔가 1등급이 나왔거든? 걔가 진짜 그 완전히 그 뭐야 13등? 13등인가? 하여튼 8등인가?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걸로 이제 언저리로 해서 1등급이 나왔는데 근데 그 1등급이 나온 거를 잘 보면 맨 마지막 시험, 맨 마지막 기말고사를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두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근데 어려운 문제 나왔는데 걔가 이거 해볼까 하다가 이거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 시간 동안에 아예 검사를 하자. 그래서 검사를 해갖고 나머지 다 맞추고 나니까 1등급이 나온 거야. 두 문제를 틀렸어도. 알겠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하면 돼. 굳이,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오든 시험 문제가 나오든 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죠. 그냥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네가 정해진 시간 내에 그걸 다 풀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못한다는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럼 전략을 짜야지. 굳이 두 문제를 내가 맞춰갖고, 어차피 그 두 문제 해봐야, 앞에 문제 틀리면은 뒤에 문제 틀린 거랑 똑같아. 학교는, 학교는 완전히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수능은 달라요. 수능은 어려운 문제를 맞추잖아. 그러면 상대적인 점수가 높아져. 뭔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30번 문제가 어려워.
그리고 5번 문제가 쉬워. 그러면 너네는 학교 시험은 5번 문제가 예를 들어서 4점이고 30번 문제가 4점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5번 문제를 틀려도 96점이고 30번을 틀려도 96점이죠? 똑같죠? 학교 시험은? 근데 수능은 그렇지가 않아. 수능은 5번을 틀렸다. 그 5번을 틀린 애가 96점이 나와야 되고 30번을 틀린 애가 96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표준 점수를 바꾸면 30번을 맞춘 애가 점수가 더 높아. 왜? 30번은 애들이 많이 틀렸거든. 그걸 맞췄거든. 그러니까 점수가 더 높죠. 그건 수능. 근데 학교 시험은 그렇지가 않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굳이 똑같은 점수인데 굳이 30번 맞춰갖고서 5점을 얻나 5번을 맞춰서 5점을 얻나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왜 30번을 풀면서 다른 문제를 놓치냐고. 그럼 바보죠. 그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서 그렇게 하세요.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자꾸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또 저희 30번 문제 그러니까 20 몇 번 문제 어려운 거 이제 맞추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이게 보면 못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잘하는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 우리 지호나 은지나 뭐 이렇게 시호나 이렇게 보면은 저기 막 좀 수학 나는 잘하는 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애들이 꼭 그런 짓을 해. 그래서 나중에 꼭 그 문제 맞추거나 그러니까 못 맞추고서 다른 문제도 놓치고 이렇게 돼버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다른 거 이제 놓치고도 앞에 문제를 완벽하게 맞춘 애들한테 밀린다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을 좀 버려야 돼. 알겠죠? 욕심을 좀 버리세요. 이렇게 좀 나 어떻게 1등급 꼭 맞아야 돼. 막 이러면서 하면은 굉장히 이게 압박감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막 지쳐갖고 잘 못해요. 그리고 막 계산 실수 계속하고 막 그래. 좀 편안하게 하는 게 좋아. 시험 볼 때. 수학은 특히나. 편안하게,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난 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라고. 괜히 막 나 1등 맞아야 돼. 꼭 맞아야 돼. 어떻게든 맞아야 돼. 막 이러면은 그 압박감 때문에 계속 실수해. 그러다 한 문제 놓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다 보면 계속 막 밀리는 거야, 계속. 그 다음 번호도 안 보여, 그 다음 또 안 보여, 막 이런 멘붕이 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차분하게 보내줄 건 보내주고, 괜찮아. 그 다음 거 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라고, 문제를 항상. 알겠죠? 오늘 풀 때도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오늘 시험 볼 때도 어려운 문제를 굳이 풀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는 보내줘. 그리고서 쉬운 문제를 갖다 다 풀고, 그리고 쌤이 말하지만 쉬운 문제만 다 풀어라라는 게 진짜 아주 쉬운 문제만 풀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그건 아니고 너네 그래도 읽어보면 이건 풀 수 있겠다라는 건 풀어야 돼. 근데 풀어보면 이게 문제를 읽다 보면 이건 뭐지? 감이 안 오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는 풀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죠? 문제를 읽어봤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감이 잘 안 와. 그런 거는 풀지 말라고. 그런 건 풀지 말고 문제를 읽었을 때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게 딱 서면은 그 딱 풀란 얘기죠. 그리고 검사를 꼭 해야 돼요. 수학은. 검사 안 하면은 계산 실수한 거 분명히 있어. 자, I번으로 갈게요. 자, I번은 지금 했던 얘기 그거죠. 주행렬 AB의 곱 AB는 A의 뭐의 개수와 A의 뭐의 개수? A하고 B 행렬이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A의 뭐의 개수? 열이죠.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정의가 되죠? 맞니? 또 M 곱하기 N 행렬 M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L 행렬은 어떻게 된다? 이게 없어지면서 M 곱하기 L 행렬이 된다 라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넘기세요. J번. 자, 행렬